우리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어깨 아프신 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근데 이 어깨라는 관절 자체가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긴 한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따로 어깨를 특별히 좀 배우고 나와서 그나마 좀 알긴 하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어깨를 잘 몰라요. 그만큼 좀 어려운 학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걸 조금 쉽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어깨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이 어깨 근육이 좀 빠져서 어깨가 아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깨 근육이 빠지면 어깨가 아픈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연세 때 할 수 있는 좀 비교적 안전한 어깨 운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내시다 보면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문득 이 어깨가 아픈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이제 궁금하죠. 왜 어깨가 아프지? 난 다치지도 않았고 어깨를 많이 쓴 편 같지도 않은데 왜 어깨가 아프지? 이제 궁금해하죠. 혹시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던데 내가 좀 왜소해지고 근육이 빠져서 어깨가 아픈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30대부터 매년 1%에서 4% 정도는 근육이 계속 빠집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그리고 운동을 잘해도 나이가 좀 들면서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 매년 1%에서 4%씩 빠지다 보니까 한 60, 70대 정도가 되면 30대 근육량의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모습에서 약 절반가량의 근육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뼈가 약해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가서 고혈당증 약을 먹거나 비타민 칼슘 제제를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시대에는 고혈당증의 시대가 아니라 이 근감소증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근육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약이 어떤 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근육 감소하신 분들이 먹을 근감소증 치료제도 이제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근육이 좀 빠진다고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내 근육이 좀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일 좋고 정확한 방법은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가서 이 손에 이렇게 잡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수분량, 지방량, 그 다음에 근육량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계를 쉽게 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몸에 있는 이 근육을 측정해서 내 근육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볼 텐데, 우리 몸의 어떤 신체 부분이 두껍다고 해서 다 근육이 많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근육이 많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살이 많고 지방이 많고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다른 건 안 해도 매일 걷기 때문에 이 종아리 근육, 이 종아리는 근육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의 둘레가 두꺼운 사람들은 근육량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종아리가 얇으신 분들은 근육량이 좀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원을 한번 만들어, 검지랑 검지랑 이렇게 원을 만들고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잡았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지금 다 안 잡히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남으시는 분들은 근육량이 아직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딱 맞는 분들은 한 보통 정도 되시는 거고, 근데 종아리가 너무 얇은 나머지 이 손가락이 좀 헐렁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이렇게 겹치는 분들은 내가 근육 감소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먹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거를 손가락 테스트, 이제 핑거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근육량이 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근육이 나이가 들면 빠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깨 근육도 빠져서 어깨가 아픈 걸 거야. 우리 열심히 팔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아령도 들고 밴드로도 운동하고 헬스클럽 가서도 막 기구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밤에 아파요. 어깨 근육이 빠져가지고 근육 키우려고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어깨는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왜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아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이 혹시 운동을 내가 잘못했나? 어깨에 좀 안 좋은 운동을 했나? 혹은 어깨에 좀 무리가 되는 운동을 했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어깨에 좋은 운동은 어떤 운동이고 어깨에 좋지 않은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TV 방송이나 뭐 유튜브, 뭐 신문, 뭐 어디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운동치료사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어깨 전문가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사람들은 야, 저렇게 얘기해서 겁도 없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만큼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는 안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린 게 이 어깨를 막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이 날개뼈를 이렇게 바로 잡는 이 날개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개뼈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걸 몰라요. 어깨가 아프니까 공원 가서 막 돌리고 막 땡기고 막 아령 들고 이런 어깨 운동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 힘줄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날개뼈를 바로잡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의사 선생님들도 나와서 무슨 근력 운동 같은 걸 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지금 하나씩 보면서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 근처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공원 가도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라에서 설치를 한 건데 원래 저 운동기구는 사용 방법이 여기 이렇게 까만 손잡이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 허리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 몸통 운동하는 기구인데 가서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죠. 대부분 저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해서 요게 이제 전데 제가 이제 어깨 친구라고 해서 어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좀 바로잡고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보면은 어깨 아프면 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기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 게 좋냐면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어깨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움직일 때 여기 위쪽 뼈가 이 힘줄에 닿습니다. 그래서 뼈랑 힘줄이 계속 이제 긁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저 운동기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저 운동기구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깨가 아프시니까 어깨를 좀 풀어보겠다고 이제 저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거를 하실 바에는 공원에 가면 도르래 운동기구 이렇게 당기는 거.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내리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힘줄이 뼈에 잘 닿지가 않아요. 근데 저거는 힘줄이 계속 탁탁탁 걸리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들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어깨가 아팠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보고 필요하면 MRI 검사라고 하는 걸 해요. 여기에 보이는 MRI가 건강한 힘줄입니다. 이게 이제 팔 뼈고, 이렇게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힘줄이에요. 제가 뼈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그 뼈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 돌리면 이 힘줄이 여기 뼈에 자꾸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줄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찢어지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생기고,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베개 같은 거 이렇게 끼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보조기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게 대부분 저 힘줄 찢어져서 꼬맨 사람들이 저 보조기를 찹니다. 그리고 60, 70대에서 그 회전근개 힘줄 파열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어깨 힘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원에서 막 요 돌리다 보면은 저런 일들이 더 발생이 되니까 돌리는 기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깨에 좋은 운동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텐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워밍업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워밍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달리거나 걷거나 해서 몸의 체온을 좀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체온을 올려주면 힘줄이나 인대 연구 조직이 좀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할 때 다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기 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예요. 근데 유현진 선수는 마운드에서 이렇게 팔로 공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저게 왜 뛰냐면 매일 그 훈련을 할 때 제일 야구 선수들이 처음에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저 뛰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띄어서 체온을 좀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칭 연습 같은 거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걸 하지 않고 던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어깨에 부상이 오기 때문에 뛰는 가볍게 뛰는 워밍업을 운동 전에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안 좋아서 뛰기 힘든 경우들도 있잖아요. 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몸의 온도를 좀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산책하면서 30분 이상 걷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이클 같은 거 타셔서 워밍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운동하러 갈 때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워밍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깨에 좀 특별한 워밍업은 없냐 했을 때 슈러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어고 우리가 어깨를 으쓱하는 겁니다. 저 그림처럼 어깨를 한번 으쓱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리고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 주변의 근육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깨 주변의 체온도 올려서 워밍업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저 슈러깅이라고 하는 동작이 어깨 운동 중에서 제일 안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힘줄 봄에는 어깨 수술을 하는 사람들 보조기 찬 상태에서 다른 운동은 안 시켜도 어깨 으쓱하는 건 좀 해보세요 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왜 날개뼈가 이렇게 좀 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슈러깅이라고 해서 날개뼈를 자꾸 움직여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날개뼈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슈러깅이라고 하는 어깨 으쓱하는 거를 자주 하시면 좀 팔 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무정한 상태에서 으쓱하는 것보다 당연히 어깨를 완전히 허리를 핀 상태에서 으쓱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워밍업을 하고 이 어깨 으쓱거리면서 워밍업을 해라.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워밍업 했으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어깨가 찌뿌둥하면 스트레칭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텐데 요런 스트레칭 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스트레칭이냐면 팔이 뒤로 잘 안 올라가서 기구 같은 걸 자꾸 끌어당기거나 수건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저런 스트레칭이 있어요. 근데 저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거 되게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병원에 가서도 팔이 뒤로 잘 안 돌아가니까 속옷 같은 것도 좀 풀어야 돼, 옷도 입어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뒤로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이렇게 운동시설 같은 데 가르쳐 주는데 저 스트레칭이 건강한 젊은 사람한테는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저 동작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병원 책자예요. 스트레칭 책자인데 6가지 정도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6가지 운동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 중에 제일 나쁜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첫 번째는 이 시계추 또는 펜듈럼이라고 그러는데 어깨가 굳어서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전방 거상이라고 하는 운동이고요.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그래야지 어떤 운동이 안 좋은지 아니까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벽 같은 걸 잡고 팔을 옆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탁에서 하는 건데 벽 같은 걸 잡고 팔을 이렇게 우리 팔 이렇게 하면서 뒤로 한번 젖혀볼까요? 이렇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렇게 안쪽으로 팔 한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우리 운동할 때 많이 하죠. 이런 스트레칭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렇게 뒤로 돌리는 뒤로 팔 한번 돌려보세요. 뒤로 돌리는 이제 스트레칭이 있죠. 이 중에서 안 좋은 스트레칭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스트레칭이 뭐냐면 바로 팔을 뒤로 돌리는 스트레칭입니다. 저 스트레칭이 왜 안 좋냐면
우리가 60, 70 정도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질환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에요. 왜냐면은 수술하게 되면 보조기도 한 달 반 차야 되고 어깨가 회복되는데 거의 1년까지 걸립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게 어깨뼈고 요게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을 제가 뒤로 돌려볼게요. 팔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회전근개 힘줄이 엄청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가 회전근개 힘줄을 찢어먹는 방향으로 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하시는 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뒤로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팔을 좀 뒤로 돌려야 되긴 한데 그러면 뒤로 돌리는 운동은 뒤로 돌리는 게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깨에는 이렇게 동그란 관절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그래요. 그게 팔을 들 때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옆으로 돌릴 때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드는 운동만 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관절막이 뒤로 돌아가는 것도 좀 좋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 저기 뒤로 돌아가는 거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나중에 풀려요. 괜히 욕심내다가 다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 좋은데 뒤로 돌리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뭐냐? 어깨 힘줄이 찢어져 있든 찢어져 있지 않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었을 때 좀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불편감은 없을 거예요. 내려보세요. 스트레칭을 하는데 어깨가 굳은 사람한테 제가 스트레칭을 시켜요. 스트레칭 잘했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그래요. 그럼 팔 앞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 팔 잘 들려요 선생님 하고 팔을 요만큼만 이렇게 들어요. 잘 안 들리는데요.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이렇게 젖혀요. 근데 어깨는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어깨는 굳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젖혀요. 그래서 앉아서 하게 되면 자기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팔을 들어서 몸을 이렇게 젖혀버려서 이렇게 보면 팔이 다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혀 운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땅바닥에 아니면 뭐 이불 깔고 누워서 아니면 침대에서 누웠을 때는 이 등뼈,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가 딱 땅바닥에 붙어요. 그래서 팔이 누워서 들어보면 팔이 본인이 얼만큼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앉아있을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누워서 하면 땅바닥에 팔이 안 닿거든요.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들 때는 좀 힘들어요. 근데 누워서 들면 이 중력이 팔을 당기기 때문에 뒤로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 어깨가 굳어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팔을 이렇게 들어서 뒤로 젖히는 전방 거상 운동이다. 그래서 어깨가 좀 굳어있고 아프면은 다른 스트레칭은 안 하셔도 돼도 누워서 하는 전방 거상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깨가 건강하셔도 어깨가 이제 굳을 수도 있고 유연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루에 30번 정도는 이렇게 천천히 전방 거상 운동을 하시는 게 어깨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걸어서 워밍업, 두 번째는 어깨 으쓱,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칭인데 전방 거상 스트레칭. 뒤로 돌리는 거는 하지 마라. 그거 세 개 일단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워밍업도 있고 어깨 으쓱하는 것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해주지만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날개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운동이 맞다라고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건 아니고 어깨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가 어깨 아프다 그러면 여기 운동을 많이 해요. 막 어깨도 이렇게 들고 이쪽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날개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양궁 강국이잖아요. 이제 양궁 선수들 보면 자, 이 팔을 당기는 팔이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팔을 완전히 위로 꺾어서 이렇게 당겨서 슈팅을 해요. 근데 팔을 이렇게 드는 자세 자체가 어깨에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팔을 들 때 어깨 힘줄이 뼈에 닿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떤 선수들은 저렇게 훈련을 해도 안 아프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서 최고의 엘리트 선수가 되고 또 어떤 선수들은 팔을 들고 쏘니까 계속 아파.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운동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안 되고 점차 낙오가 돼요. 그러면
훈련을 해도 안 아픈 선수들,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하고 비엘리트 선수들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여기 근육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날개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쪽 근육의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자, 어머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그냥 저 보시고 설명. 자, 어머니가 보통 사람들이 날개뼈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날개뼈 이렇게 길면은 여기 말고 여기 근육. 근데 여기 본인 한번 만져보시면 뼈가 뒤로 이렇게 다 떠 있어요. 여기 근육이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날개뼈가 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부분이.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날개뼈가 자꾸 앞으로 앉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날개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는 여기인데 여기가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개뼈 이렇게 붕 떠요. 그럼 옆에서 보면 뜨면 힘줄을 긋죠. 근데 엘리트 선수들은 여기 근육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해서. 그래서 날개뼈가 이렇게 딱 붙어버리니까 여기가 안 닿아요. 뼈랑 힘줄이. 그래서 활을 쏴도 안 아프니까 계속 훈련할 수 있고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집중해야 될 근육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날개뼈가 거기 쏙 들어가는데 끄트머리에 그 근육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날개뼈가 이렇게 붙여주는 운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자,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예, 박태환 선수죠. 이 선수의 어깨가 우리 어깨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이상적인 어깨입니다. 잘 봐봐요. 이게 화면이 잘 보이는 여기 보면 이거 불 꺼줄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앞에? 예, 여기 앞에 불 꺼주세요. 방금은 여기 잘 봐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날개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날개뼈 여기 안쪽 그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날개뼈가 튀어나와야지 이 근육이 튀어나와야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훈련을 잘해서 날개뼈보다 오히려 그 안쪽 여기 안쪽 근육이 더 커요. 날개뼈보다 더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날개뼈를 여기서 당겨주는 거야. 당겨주니까 어깨가 쫙 벌어지고 여기 어깨 쪽에서 어깨 힘줄이 뼈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몇만 번씩 팔을 휘둘러도 어깨 질환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떡 벌어진 어깨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야지 어머니 아버님들도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깨 질환이 잘 안 생길 수 있어요. 이 박태환 선수의 이 몸을 기억하고 이 가운데 이 근육 자체를 좀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불 켜주셔도 돼요. 다음 거로 보면 자, 그래서 어깨 운동의 키포인트는 어깨 관절 운동이 아니라 견갑골, 날개뼈를 이렇게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어깨가 좀 펴져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좀 이렇게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어깨가 하나가 저렇게 조금 굽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운동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등 쪽을 쫙 붙으려면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1번이 허리 피는 거예요. 다 따라해요. 허리 이렇게 펴보세요. 좀 어깨가 펴지죠.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앞쪽에 뼈가 딱딱한 게 아니라서 요거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내밀어 주고,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 이 날개뼈를 이렇게 좀 모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일어나시라고 한 다음에 날개뼈 모을 때 이 위쪽 근육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 근육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걸 어떻게 설명하지 했더니, 그래 옳았구나. 명상 자세가 되면 저절로 날개뼈가 들어가요. 손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손바닥 하늘 보게. 손바닥 이렇게 팔꿈치 붙이고 손바닥 이렇게 하늘 보게. 이렇게 하면 이 날개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명상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따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퉁퉁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날개뼈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만졌던 근육들이 훈련이 돼. 이렇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이렇게 걸어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다니지 말고 이렇게 펴고 이런 식으로 걸어다니셔야 되고,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앉아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뜨개질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가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설거지하고 뭐 집안일 하실 텐데, 모든 일을 할 때 이 명상 자세를 생각하고 팔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명상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어깨 건강이 아주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허리 펴고 가슴뼈 내리고 명상 자세 해가지고 날개뼈를 안쪽으로 모아준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꼭 가르쳐 드려야 돼요. 좋은 분들이 요만한 1kg짜리 아령 들고 완전히 자세를 살짝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좋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게를 많이 해서 운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운동을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여기 눈앞에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막대기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았죠.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부러뜨릴 때 손으로 이렇게 부러뜨리면 안 돼요. 손은 거의 가만히 있고, 날개뼈 있죠? 아까 내가 모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모아줘요. 뒤쪽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팔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팔은 거의 비슷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뒤에를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날개뼈 안쪽 근육을 모아준다라고 생각하고 허리를 펴고, 그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 국가대표나 운동선수를 트레이닝하는 물리치료사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 운동을 많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잡고 막대기를 부러뜨리는데 손에 힘을 줘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날개뼈로 부러뜨리는 거예요. 날개뼈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하루에 30번 이상 하시면은 이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또 정리를 하면, 자, 워밍업, 걷는 워밍업, 그 다음에 슈러기, 그 다음에 전방 거상, 누워서 팔에 드는 거, 그 다음에 명상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대기 부러뜨리는 거. 날개뼈로 부러뜨리는 거예요. 팔로 부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날개뼈로 부러뜨리는 거예요. 저거 하면 되고, 우리가 헬스클럽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면 이 운동도 되게 좋아요. 저게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위로 당기는 랩풀다운이라고 하는 운동인데, 저거를 밑에 뭐 몇 개를 이렇게 끼워놓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 정도만 딱 끼워놓고, 자, 막대기 부러뜨리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날개뼈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개뼈를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으로 하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무게를 거의 안 넣어요. 무게가 많이 들어가면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막대기를 잡을 때 이렇게 꽉 잡으면 팔에 힘을 많이 넣어서 약간 느슨하게 잡아요. 느슨하게 잡아서 날개뼈 쪽으로 이렇게 내려준다는 그 느낌.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명상 자세, 막대기 부러뜨리는 거, 그 다음에 땡기는 랩풀다운, 전부 다 날개뼈를 뭔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기억만 하셔도 오늘 강의에서 배워가시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피해야 될 운동인데 이거 많이 하세요. 남자분들 팔굽혀펴기, 여성분들도 무릎 꿇고 많이 하시거든요. 안 좋은 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사람 어깨 모양 봐봐요. 내가 말하는 어깨 모양과 반대 모양이죠. 나는 어깨를 이렇게 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팔굽혀펴기 하면서 어깨 이렇게 구부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앞쪽 근육이 단단해져서 어깨가 앞쪽에서 근육이 당겨서 어깨가 앞으로 더 말려요. 우리는 이렇게 피는 어깨를 원하는데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면 근육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덩치 좋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멋지게 박태환 선수처럼 어깨 모양 돼 있는 사람들 있지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 운동 많이 해서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은 어깨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수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거 벤치프레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앞쪽 근육 강화시키는 저런 벤치프레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명상 자세 유지하고 걷거나, 명상 자세 유지하고 공부하거나 운전하거나 그리고 일하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부 승모근 위치는 아까 우리 어머니 찍어드렸다시피 이렇게 날개뼈가 있으면 여기 날개뼈 끝쪽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힘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자세를 잡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날개뼈 힘주라 그러면 여기 어깨 툭히 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힘 빼고 날개뼈 아래쪽만, 저 하부 승모근 쪽만 해야 됩니다. 그럼 어깨 모양 이렇게 됩니다. 자, 어깨 통증이 근데 운동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자, 아픈 지 오래됐고 일상생활하는데 통증이 있고 잘 때 아프고 휴식하는데도 아프고 운동하면 오히려 더 아픈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십견이라고 생각해요. 어깨가 좀 굳어있고 팔이 아프니까. 오십견은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아닌 게 오십견은 가만히 놔두면 좋아진다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나중에 굉장히 심해졌을 때 와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요 연령대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회전근개 힘줄 파열입니다. 오십견 아닙니다. 그래서 어깨가 계속 운동해도 계속 아프거나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힘줄인데 여기 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뒤로 딸려가죠. 여기 더 딸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딸려가요. 저 때 내시경 수술 같은 걸로 꼬매면 좋을 걸 일하고 바쁘고 괜찮겠지 생각해가지고 여기까지 방치를 하면 저건 인공관절을 해야 돼요. 회전근개 힘줄이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파열이 한번 되면 저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좀 오래 아프시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진찰을 받아보셔야 돼요. 운동으로 모든 게 극복되지는 않아요. 자, 실제로도 몇 년 사이에 어깨 환자들이 20% 정도 증가했고 힘줄을 꼬매는 회전근개 봉합 수술 자체도 몇 년 사이에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 하는 사람도 몇 년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어깨 아프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 유튜브, 주변의 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게 돈 벌려고 조회수 높이려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정보들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어깨 친구라고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어깨 친구라고 치면 제가 나오는데 저는 저거를 무슨 돈 벌려고 만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 궁금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수술을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수술해야 될 사람을 수술하지 않고 막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돈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뭐 치료를 받고 이제 돈을 64만 원 이미 다른 데서 다 쓰고 와요. 그래서 어깨 아프면 좀 검사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깨 질환은 방치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던 이 견갑골 이렇게 만드는 그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깨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